안녕하십니까. 4급, 물론 준 4급도 포함했죠. 배정한자풀이 14번째 시간이죠. 여러분은요, 그동안 충분하게 원리와 논리를 습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학생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고요? 말을 만들어내십시오. 저와 똑같이 만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말을 만들어내는데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원리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글자는요, 죽일 살자입니다. 이 살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지요? 그렇죠.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논리적입니다. 이 글자는 몽둥이 수 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알 거고요. 옆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글자는요, 원래 희생물을 죽게 하다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이것이 무언가 흉악하게 보이죠? 삽주뿌리 술자입니다. 즉 약용으로 쓰이기 위해서 무언가 죽여놨다는 얘기예요. 약용으로 쓰든 안 쓰든 중요한 건 이게 죽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것도 몽둥이로 쳐서 죽인 거죠. 이것을 살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언가 무기를 들고 죽였다는 얘기예요. 살생, 자살, 살신성인, 자기 자신을 죽여서 인을 이루는 게 살신성인이죠. 이것은 굉장한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많은 연인들이 비 오는 날 놀러 갑니다. 그러다가 해필이면 길가를 지나가다 웅덩이에 차가 쓱 지나가면서 물탕을 튀깁니다. 대부분 사람 어떻게 하죠? 애인을 위해서 가까스로 물을 막아냅니다. 그런데요, 애인을 위해선 하던 이런 일들이 아버지랑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냅다 숨는답니다. 그것도 아버지 뒤에 숨는답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가끔은 화제가 되지요. 일본 지하철에서 우리 한국 유학생이 그것도 일본 사람을 건져내다 죽었다는 사실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요, 부인이나 남편을 위해서 죽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물며 남을 위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한자는요, 이런 상황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더욱 세분화됩니다. 그것도 경험 속에서 원리와 이야기를 함축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한자는 뭐든지 함축을 시킵니다. 마치 물 먹는 솜처럼 말이죠. 그럼 어떤 글자가 있는지 또 한번 만나볼까요? 이번 글자는요, 죽이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다치다라는 뜻입니다. 예, 저 학생 그러네요. 죽이나 다치나. 어쨌든 아픈 거하고 죽는 거하고는 다르죠.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이 글자는요, 사람인변 옆에 이 글자가 왔죠. 이 글자가 오면 여러분들 다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세히 보니까 뭡니까? 이게 마당장이나 해뜰 양자예요. 햇빛을 양. 즉 뭔 얘기냐? 사람이 햇볕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다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다치다라는 뜻이 있고요. 사람이 햇볕에 다치든 어쨌든 다쳤어요. 그러면 그것은 상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할 상, 다칠 상이란 글자죠. 손상되다, 중상, 상처 할 때 전부 이 상자가 쓰이겠습니다. 이때 이 상자가 주의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나다, 마음 아프다라는 거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상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아픈 것은 통이라고 그러죠. 아플 통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다치는 것과 아픈 거하고는 다르니까 말이죠. 그러면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코끼리 상자네요. 코끼리 모양이 크지요. 그 큰 모양 때문에 모양상이라고도 합니다. 같이 만나볼까요? 코끼리의 코와 머리와 상아뿔과 다리와 꼬리를 본다는 글자입니다. 상형문자란 얘기죠. 그래서 이건 모양이란 뜻도 있습니다. 상징, 대상, 형상 할 때 전부 다 이 상자가 코끼리라는 뜻은 그 안에 없죠. 모양이란 뜻이 있죠. 한자는요, 코끼리를 그려내기 위해서 그 모양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이것이 주되게 사용되다 보니까 모양이란 뜻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만나보도록 하죠.
2번 글자는 항상상 떳떳할 상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같이 만나보도록 하지요. 이건 숭상하다라는 상자입니다. 즉 이것은 오히려 상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숭상하다라는 뜻이 있죠. 상무, 무술을 숭상하는 게 상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본래는 긴 천을 뜻하다가 항상 보통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사실은 세수한 사람들은 항상 수건을 벽걸이에 걸어서 그곳에 있게 만들죠.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천이 어느 곳에 있게 만든다 해서 항상상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상습, 상식, 비상사태 할 때 이 상은 떳떳할 상, 항상상 이런 뜻으로 쓰이죠. 이때의 상은요. 수건건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수건은요. 천은 우리 몸에 항상 둘러야 되겠죠. 왜요? 천을 두르지 않으면 노출이 되니까 그것이 천이라고 그러니까 저 학생 꼭 무슨 담요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수건, 천, 옷 모두 다 천이라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뜻을 한자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만나보도록 하죠. 2번 글자는 원래는 속자죠.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상상이라는 글자예요. 우리가 밥상이든 침상이든 할 때 이 상자는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속자예요. 같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보니까 이게 조각널장이고 나무 목자죠. 나무를 조각조각 내가지고서 이 판자처럼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게 책상이다 해서 상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글자를 하다가 보니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위에 집 안에 나무 판자, 나무목, 그게 뭐냐? 상이다 해서 상상자입니다. 병상, 탁상, 책상 할 때 전부 다 이 상상자가 들어가겠죠. 이 상은요,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침상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물론 침대라는 말을 많이 쓰이지만 옛날에는 상처럼 생기기도 해요. 사실 침대 문화가 서양보다 동양이 더 앞섰죠. 왜요? 상 위에 잤었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 동양에서는요. 침대 문화입니다. 그러다가 매트리스가 없었을 뿐이죠. 침대 문화예요. 그랬던 것을 집 안에 들여놓은 나무는 대부분 상이다 해서 상이라는 글자가 쓰인 겁니다. 다음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글자는요. 생각상자입니다. 생각 어떻게 할까요? 같이 만나보죠. 서로상이라는 글자 밑에 마음심. 무슨 얘기냐? 마음의 무언가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어떤가 서로 떠올려 본다. 이게 원래는 서로상이란 뜻 외에 볼상이란 뜻도 있다고 그랬죠. 나무가 얼마나 크는지 자라는지 눈으로 본다 해서 볼상. 그 나무는 백성이라고 해서 백성을 살펴보는 것은 재상이다 해서 재상상. 또 재상은 백성의 마음을 서로 살펴야 된다 해서 서로상 이렇게 배웠던 글자고요. 그 밑에 마음심. 즉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을 살펴본다. 그것은 생각이다 해서 생각상. 상념, 상상, 사상 할 때는 전부 다 이 상자를 씁니다. 이처럼요. 생각이라는 글자는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생각사, 생각상, 생각념. 그러나 생각녀, 제각각 다르죠. 이 생각상자는요. 마음속에 떠올려 보는 거예요. 즉 이미지처럼 어떤 이미지처럼 뭔가 마음속에 떠올려 보면서 생각하는 게 상이에요. 그러니까 몽상, 공상 할 때 전부 다 이 상자를 쓰겠죠. 그러면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같이 만나보도록 하죠. 2번 글자는요. 네, 문서장이라고도 하고 형상상이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같이 만나볼까요? 조각널장 옆에 개견. 사실 이 조각널장은 어떤 조각의 무늬죠. 무슨 얘기냐면 개의 무늬, 모양을 뜻하다가 일반적인 모습, 모양을 나타나게 된 글자입니다. 즉 처음에는 개의 어떤 모양 있죠. 그 무늬 같은 모양을 본따서 모양상이라고 하다가 일반적인 모양이다 해서 모양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모양이 좋은 사람한테는 문서를 주죠. 그래서 문서장자도 됩니다. 상황, 현상, 졸업장, 의미 두 개예요. 문서, 장, 형상, 상. 음에는 의미 두 개면 꼭 시험에 잘 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의미 두 개인, 한 글자가 의미 두 개인 경우는 음독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도금 쓰기 문제 때문에 여러분한테 꼭 시험에 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어떤 자가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죠. 2번 글자는요. 베풀선자입니다.
과연 베풀선자는 어떤 의미에서 베풀단지 같이 만나보도록 하죠. 사실은 이 베풀선자는요, 천자가 집집마다 자기의 어떠한 뜻을 널리 알린다는 데서 말하다 베풀다는 뜻이 된 글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베풀다란 뜻이 빙빙 돌려서 이곳저곳이 서로 통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마치 체인처럼요. 집집마다 천자의 생각을 베풀어 놓고 말해주고 알린다 해서 베풀선, 알릴선자가 됐습니다. 우리 선포하다, 선교, 선언문 할 때는 전부 이 베풀선자를 쓰겠죠. 이 베풀시자도 있어요. 베풀시는 시설하다 할 때처럼 무언가 그 은혜적인 요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베풀선, 펼선자는요, 무언가 말로써 펴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문, 선언할 때 전부 선자가 그 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또 어떤 자가 있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번 글자는 혀설입니다. 사실 이 혀설은요, 굳이 공부 안 해도 되는 자죠. 왜요? 혀의 모양을 본딴 글자거든요. 같이 만나볼까요? 사실은 이게 콧구멍이고요. 이게 입 주위에 어떠한 그 줄무늬고 이게 입입니다. 그래 놓고서 그 입에 혀가 셀름, 낼름 나와 있는 모양이다 해서 혀설이라는 글자예요. 예를 들면 설전, 독설, 구설수 할 때는 전부 이 혀설자가 들어가겠죠. 혀설은요, 상형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쉽게 외워지는 글자라고 짐작이 됩니다.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볼까요? 이번 글자는요, 뭔지 모르지만 말씀원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말씀원과 관계되어 있겠구나라고 짐작하실 겁니다. 같이 볼까요? 말씀원 옆에 몽둥이 수조. 왠지 뭔가 관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말로 지시하여 망치나 끌을 쳐서 일을 시킨다는 데서 이건 베풀설자예요. 그런데 베풀긴 베푸는데 망치나 어떤 끌로 쳐서 윗사람의 말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풀설 하더라도 이것은 뭔가 설치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겠죠. 설립, 건설, 신설. 이것 보십시오. 전부 다 몽둥이나 끌로 쳐서 뭔가 만들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윗사람의 말에 따라서요. 이처럼 베풀다라는 뜻도 제각각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또 어떤 자가 있을까요? 이번 글자는 재성자입니다. 즉 성성. 무슨 얘기냐면 산에 흙을 쌓아서 만들어 놓은 것. 과연 어떤 글자인지 같이 만나볼까요? 흙토 옆에 이룰 성. 무슨 얘기일까요? 마을을 빙 둘러친 흙으로서 이룬 담이라는 데서 이건 성이다 해서 성성자예요. 즉 흙으로서 마을 주위를 쭉 쌓아서 이루어 놓은 게 뭐냐? 그것은 성이다 해서 성성, 재성, 성문, 수성, 만리장성 할 때 전부 다 이 성자가 쓰입니다. 이처럼요, 흙으로 마을 주위를 쌓아놨다. 얼마나 쉽게 주위에서 발견된 단어입니까? 그러면 또 어떤 단어가 있는지 같이 볼까요? 이번 글자는요, 성할 성자입니다. 풍성하다 할 때 쓰는 글자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런 글자입니다. 이룰성 밑에 그릇명, 즉 접시 그릇에 수북히 담아 꾹 담은 음식이라는 데서 이것은 풍성하다, 성하다 해서 성할 성자입니다. 즉 그릇에 무언가를 담더라도 조금 담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룩되도록, 성하도록 담아놨다 해서 성할 성자죠. 강성하다, 전성기, 성행한다 라고 할 때는 전부 다 이 성할 성자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한자가 만들어진 이야기가 어렵게 생각이 됩니까? 그렇다면요, 제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이야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말씀원 옆에 이룰성. 네, 만들어집니까? 저 학생 그러네요. 그래, 말을 이루기 위해선 정성스러워야 된다. 맞습니다. 맞고요. 틀림없이 맞습니다. 왜 맞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원 옆에 이룰성.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을 행동으로 이룬다는 데서 말을 행동으로 이루기 위해선 정성스러워야 되겠죠? 그래서 정성성자입니다. 성금, 성실, 정성할 때는 전부 다 이 정성성자죠. 말을 행동으로 이루다. 즉 언행일치의 사상을 이루기 위해선 정성스러워야 된다는 얘기죠.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한자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만나볼까요? 이번 글자는요, 별 성자입니다. 이때 별이라는 글자가 별진자도 있고 별 성자도 있어요. 이거야말로 별 성자입니다. 즉 스타라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진이라는 자는요, 별자리라는 뜻에 가깝죠. 별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별, 스타라는 뜻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별이라는 뜻이죠. 같이 만나볼까요? 이렇게요, 해가 들어간 다음에 나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곧 별이다 해서 별성자입니다. 해가 들어간 다음에 나는 햇빛 같은 것이 뭐냐? 별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별성자가 됐고요. 성운, 유성, 위성 할 때는 전부 다 별성자로 쓰입니다. 이것이 한자에 만들어진 원리죠. 그러면 이번 시간의 마지막 글자 어떤 글자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이번 시간에 만나볼 글자는요, 성인성자입니다. 과연 성인성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같이 만나보도록 하죠. 귀 옆에 무슨 신과 통하다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드릴정이라고도 하고요. 잘 보십시오. 귀와 입이 성인의 어떤 임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즉 귀로서 신과 통하는 뜻을 지닌 사람, 그 사람이 성인이라는 얘기죠. 어떤 분은 귀와 입이 임금처럼 된 사람이 성인이다 해서 이걸 임금왕으로 보는데 이 글자는 임금왕이 아니고 원래 막기림자죠. 북방임자라고 해서 막기림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요렇게 해서 이게 신과 통하다라는 뜻이 있죠. 즉 귀로서 신과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귀가 신과 통한다. 한마디로 성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해서 성인성이란 뜻을 담게 됐습니다. 성군, 성인, 성자, 이때 성자의 아들자니까 성인의 아들, 그런 뜻으로 담고 있는 성자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한자는 계속해서 논리와 원리로 다가갈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